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의에서 뭐 생식과 영양이라고 하는데 50% 정도 내외에서 우리가 유지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50% 내외 정도로 관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안면배지의 포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포수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가 포수가 정식 전에 포수용 용액을 이용하여 배지를 완전히 채운다. 이때 안면판이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하게 되면요. 배진의 수분이 함유되지 않는 부분은 재배가 끝날 때까지 건조한 상태로 남게 되어 뿌리가 이용할 수가 없고 뿌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안면 배지는 코이어 배지보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번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번 반드시 포습을 해놓고 물을 채워놓고 우리가 정식에 들어가야 돼요. 재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수를 할 때 우리가 완전히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바닥을 구멍을 뚫지 않고 배액구를 만들지 않고 배지 자체를 갖고 와서 포수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때 구멍을 뚫죠. 포수를 시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지를 물을 주게 되면 배지가 빵빵해져요. 물이 차갖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구멍을 뚫으면 물이 쫙 빠지겠죠. 그럼 배지 전체가 물이 골고루 묻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들이요. 포수에 필요한 양은 사용 배지 용량, 그러니까 배지유로 배양액이 올라갈 때까지 빵빵해질 때까지 물을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수용 배양액 농도는 안면 배지 포수는 우리가 유럽계 토마토는 3.0, 4.0, 뭐 광량이 낮은 계절에는 4.0 내외, 광량이 높은 계절에는 3.0 내외.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7, 8월에 정식한다고 하면은 이 씨를 3.0, 3.5 사이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3.5, 4.0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라고요. 포수를 하라고요. 그래서 보통 3.0 이상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포수용 pH, 배양의 pH는 우리가 보통 5.0, 5.5에서 5.5로 포수시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되고 있는 양액을 그다 채우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배양액의 pH가 보통 5.3에서 높아야 6.2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포수를 시키고 사용한다 이것들이요. 포수화 시기는 우리가 보통 48시간 이전 재배가. 그러니까 정식 48시간 이전에 우리가 채우는데 최소 포수하고 6시간 이상이 돼야 경과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고온기에는 배지 온도 때문에 오후 늦게 포수되어 다음날 아침 정식한다. 바로 이거 중요해요. 내가 겨울철에 정식할 때는 48시간 전에 포습을 시킨 다음에 배지의 온도를 높이고 정식을 해요. 겨울에는. 근데 우리가 보통 중부남부지방은 7, 8월 달에 정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48시간 전 어제 낮에 채워버리면은 배지의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름철에 정식할 때는 밤에 그러니까 내일 정식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녁 때 오후 해가 떨어지고 서너 시 정도에서 물을 채워준 다음에 3시 정도 채워준 다음에 하룻밤을 지내고 오늘 이 시간쯤에 우리가 바로 정식이 들어가겠죠. 바로 배지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정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지대로 찢어 있으면 테이프를 막고 그걸 막고 배양을 넣는다. 이거 우리가 보면은 그 배지가 수입 과정이나 이런 데도 구멍이 뚫려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배지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다가 이제 지게차로 내리거나 운반도 중에 그 자루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루를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서 우리가 포습을 시킨다는 이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재배할 때는 정식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엔 발견이 안 되는데요. 심어놓고 포습하고 나서 재배사나 이런 농장주가 다니면서 배지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물이 안 들어가는 배지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배지 같은 경우는 물을 더 채워놓고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3,000평 같은 경우에 그 3,000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지가 한 6,000개, 7,000개 들어가거든요. 3,000평 같은 경우에 6,000개, 7,000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6,000개, 7,000개면은 내가 배지를 놨어요. 그리고 드리퍼를 꼽아놔요. 드리퍼를 꼽아놨는데 실제로 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드리퍼가 막혀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다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완전히 포습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직접 포습 구멍을 뚫을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지시만 하지. 외국인들이 이제 구멍을 뚫을 거예요. 배구를 뚫을 때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반만 채워졌는지 다 채워졌는지 모르는데 반만 채워진 데에서 배구를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지는 영원히 계속 물이 안 챈단 말이야. 몰라야 돼, 처음에는. 나중에 작물이 비실비실 컸어. 가보니까 배지가 가벼워. 봤더니 호습이 제대로 안 돼갖고 배지가 물이 다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배지는, 그 나무들은 타격을 입겠죠.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생산성은 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정핀은 너무 깊게 팔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요게 이제 핀을 꼽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야지 핀을 이렇게 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핀을 날 때요, 요게 낮게 뽑을수록 어떻게 되면 물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은 물이 좁게 퍼져요. 그러면은 배지에 물이 넓게 퍼지는 게 좋아요? 이게 좁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퍼지는 게 좋아요? 요게 더 배지에서 물이 하나의 드리퍼에서 물이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이렇게 퍼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 하려면은 우리가 드리퍼를 낮게 꼽아야지 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정식 24시간, 8시간 전에 배액구를 뚫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름철에는 더 일찍 그냥 바로 뚫고 조금 있다가 한 몇 시간,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뚫고 오후에 정식해 버리거든요. 여름철에는. 근데 배액구 후의 입지는 어떨까요? 배수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뚫는다. 가장 높은 곳에 뚫는 게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뚫어야 돼. 가장 낮은 곳에 뚫어야 돼. 배지에서. 그러니까 배지의 모양이나, 그러니까 배드의 모양도 있어요. 배드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구배가 이쪽이 높고 저쪽이 낮아요. 그럼 어디다 뚫어야 돼요? 저 방향으로 뚫어야 돼요. 배지의 그 끝에만 뚫어야 돼요. 반대로 이쪽이 낮고 저쪽이 높으면은 이쪽에 제가 있는 방향으로 뚫어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배지의 구획구는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뚫고요. 보통 행인 배드의 경우에는 좌우가 낮음으로 좌우 두 군데를 뚫는다. 이거 뭘까요? 행인 배드, 그러니까 우리가 거터 배드라고 하는 거 있죠. 거터 배드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우리 거터 배드 맞죠? 어때요? 거터 배드가? 거터 배드 공 어때요? 거터가 우리가 실습하는 온실의 거터 배드는 배드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치가 여기 가장 낮겠죠.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다. 여기다. 앞면 같은 경우에는 거터 배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만 뚫고 끝나요. 앞쪽에다가. 근데 왜 그러냐면 앞면은 어때? 균일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뚫어봐. 이쪽에다 앞에다가. 그래 놓고 나서 구배가 틀어지고 물에 안 빠지는 중간에 뚫고요.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코이어 자체, 그 배지 자체의 특성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앞에 두 개 뚫고 중간에 두 개 정도 더 뚫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그래 놓고도 그래도 배지 품질이 안 좋아서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그때는 6개 뚫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배액꿀은 개수는 달라진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배지 품질이 좋고 구배가 정확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적게 뚫어도 되고요. 내 배지의 품질이 떨어지고 구배가 균일하지 않다 그러면 구멍을 많이 뚫어야 돼요. 구멍을 많이 뚫는 게 좋아요? 적게 뚫는 게 좋아요? 재배할 때? 적게 뚫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많이 뚫는 것보다. 왜냐면 적게 뚫어야 좋은 점이 있어요. 적게 뚫으면은 양액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 자체가 균일해요. 그러니까 배액꿀을 적게 뚫을수록 배지가 균일해지는데 대신에 배지의 품질이 나쁘고 구배가 잘 안 맞을 때에는 배액꿀을 잘못 뚫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습해라든가 건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지가 그러니까 그 온실의 특성, 그러니까 배드의 특성, 배지의 특성에 따라서 배액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와서 야 너는 내가 책에서 봤더니 배액꿀을 앞에 두 개만 뚫어야 돼. 그러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완벽할 때, 그러니까 배지와 배드의 특성이 완벽한 조건일 때는 맞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이어 배지,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 배지의 특성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개를 우리 절대 뚫지 않아요. 우리 시작할 때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4개 뚫고 시작해요. 왜냐? 코이어 배지는 배지 하나 내에서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4개씩 뚫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단동호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굉장히 행인거터 같이 구배가 완벽한 것이 아닌 바닥에다가 파이프 꼽아서 배드를 올려놓은 경우에는 이게 구배가 잘 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개를 하고 그런 경우도 보통 4개를 뚫어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하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다. 옛날에는요
점적관으로부터 이제 배구 있지요. 점적관으로부터 우리가 뭐 가장 가능한 곳에 두세 군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수직 위치는 볼게요. 이게 정식구잖아요.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밑에 심어요. 구멍을 뚫어요. 나무 사이에다 심어요. 구멍을 뚫을 때. 사이에다 뚫어야 되겠죠. 여기다 뚫으면 어떻게 돼? 아래다 뚫으면 물이 아래쪽으로 쭉 빠져요. 그냥. 그래서 항상 멀리 떨어뜨린다. 여기다. 그럼 우리가 배지와 배도가 완벽하다면 어떻게 해요? 요것도 많이 뚫은 거죠. 요쪽 한 군데다 요 끝에 뚫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뚫었던 건 아마 여기는 배지의 특성이 배지나 배드의 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여러 개 뚫었던 거죠. 이거든요. 수직 위치는 배지 및 부분 1cm, 배드의 바닥 위 30cm, 5cm 정도까지 타선을 처리한다. 이건 뭐냐면은 구멍을 뚫을 때 이게 배지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떻게 뚫으라는 얘기일까요? 배지 밑 1cm, 바닥에 3cm 뚫으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빨간 해줘. 이거죠. 바닥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요. 바닥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구멍 뚫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내야겠다. 이거 어떻게 뚫어야 돼요? 양쪽이요. 이렇게 뚫어야죠. 바닥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배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긁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모래 들고 이렇게 긁어야 돼요. 근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작게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돼요? 옆구리만 찌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배지는 습해나요. 물이 안 빠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들고 들어서 이렇게 긁어야 돼. 이렇게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한번 뚫어놔야 이제 그리고 뚫을 때는요. 약간 톱니바퀴 칼 알죠? 거친 칼. 그런 걸로 자르는 게 더 유리해요. 매끈한 것보다는. 그리고 뚫을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뚫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자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요. 이것들이. 왜냐면 표면적에 구멍이 빠지는 것들이 이 표면적이 넓어져 이렇게 직선보다 이렇게 뚫는 것이 더 이게 넓잖아요. 이게 나오는 구멍.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제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은 어떤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대요. 어디 갔더니 이상하게 배지를 뚫을 분이 있어요. 농산 갔더니. 그래서 왜 이렇게 뚫었어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배지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작물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뚫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 이분이? 누구한테 배웠대요. 컨설팅 받았는데 이렇게 뚫으래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 얘기가 청식 초기에는 배양을 주면은 물이 안 빠지게 이렇게 고인 다음에 뿌리가 여기까지 안 내려갔으니 꼬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양해가 조금만 줘도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뿌리 발달하면 그때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뚫는데요. 이게 참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 뿌리가 물 찾아서 아래쪽으로 쭉 박혀요. 여기로 다 모여버려요. 이게 물이 많으면 아래쪽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으로 막 뿌리가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럼 여기 뿌리 발달이 안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그 다음에 뿌리가 이제 물이 발달됐는데 여기 뿌리가 고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을 확률이 왜 올라가죠? 왜 위험보다를 갖고 하냐는 거죠. 이거죠. 이게 얼마나 내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심어서 1년을 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사고가 날까 안 날까요? 사소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사소한 사고들이 안 나면은 200kg, 250kg 따겠죠, 토마토를. 근데 내가 사소한 사고들이 났기 때문에 100kg, 150kg밖에 못 따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럼 자꾸 왜 사고 날 위험을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방적으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사고를 내기면 안 되죠. 사고를 예방해야죠, 우리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액구 뚫는 것만 잘해도 제가 이 배액구만 잘 뚫어도 한 50%는 사고가 안 나요. 배액구만 잘 뚫어도. 배액구를 잘못 뚫어서 사고 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액구만 잘 뚫어도 기본은 사고가 안 나는 이것들이요. 그래서 배액구만 제가 잘 뚫자는 거고 배액구를 공부해서 우리가 배액구가 점접핀들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그 120시간 동안 배지 안에 배양액이 식기 때문에 120시가 서서히 낮아짐. 그러니까 점적핀 바로 밑에 있으면은 배지 안에 배양액이 식지 못하고 공급 배양액이 그대로 배양된다. 이 아래 뚫으면은 바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점적핀 사이에다 그러니까 점적핀을 여기다 씹으면은 우리가 한 2시가 5점대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그냥 이거 점적핀 밑에다가 배액골 뚫으면 어떻게 돼요? 2시가 거의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적핀이 위치에 따라 점적핀과 그 배액홀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배액홀과 점적핀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배액의 C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이걸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예? 높아져요, 낮아져요? 점적핀하고 배액홀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 C가 배액량도 줄어들고 이 C도 높여줘야 하는 반면에 만약에 배액홀하고 점적핀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액량도 늘어나고 이 C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액홀하고 점적핀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멀어야 된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퀴즈.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이어 배지 같은 거 구멍이 뚫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귀찮으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정식부인데 정식할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계가 잘못 뚫어갖고 배액홀을 갖다가 여기다 뚫어갖고 왔네. 이렇게. 내가 뚫은 거 아니에요. 기계가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어요. 그럼 점적핀은 어디다 놔야 될까요? 원래 우리 점적핀을 갖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여기다 꼽았죠. 이렇게 꼽았죠. 이렇게 꼽았죠. 근데 내가 봤더니 구멍을 여기다 뚫어왔어. 이렇게 뚫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꼽아야 돼요? 점적핀을 이걸 빼서 여기다 꼽아요. 여기다가 정식구에서 벗어나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다 꼽아도 물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여기다 꼽아도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물은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적핀을 갖다가 배액홀에서 만약에 정식구 밑에 배액홀이 뚫렸으면은 우리가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요. 이걸 옮겨야 돼요. 옮길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핀을 꽂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 비닐 다 안 되거든요. 비닐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야 될 때 꽂고 돌려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구멍을 만들어준다.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것들이. 근데 실제로는 이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기계가 이거 사람이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기계가 뚫으니까 기계가 지나가면서 칼이 탁탁 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꼭 위치를 갖다가 여기가 꼭 요 정식구 밑에 여기다 뚫기도 하기도 하고 정식구 밑에 바로 다니지만 바로 여기다 이렇게 뚫어놔.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요걸 갖다 어떻게 해요? 점적핀으로 교정하면 된다. 이것들을 위치를 교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배액구 이제 이거 원시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앞면 슬래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큐브가 있고 토마토 이게 듀얼 큐브가 있고 이제 여기다 이게 이제 50cm 딱 심었어요. 그러면은 드레인을 갖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을 하는 게 파란 얘기죠. 이렇게 파란 얘기고 정식은 우리가 이제 일화방이 완전히 개화된 후, 그러니까 파종호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0, 50을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이때는 앞면 큐브 밖으로 뿌리가 많이 생겼을 때 정식을 하고요. 개화 전 정식하면은 세력이 너무 강하고 영양택제가 강해진다. 근데 주의점 하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작년 같은 거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온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8월달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열대야가 심했어요. 8월 말까지.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 이제 온실에 했는데 꽃이 뿌리가 안 돌았어. 꽃도 안 보여. 근데 너무 고온받아갖고 몸이 약해졌어. 그러면 이때는 바로 꽃 피기 전에 정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뿌리가 꽃이 나는 걸 확인하고 우리 정식을 해야 될까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례예요. 만약에 개화 전 큐브를 갖다가 우리가 큐브 형물하면 일반적으로 세력이 세거든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근데 작년같이 열대야가 8월 말까지 지속될 때가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약해요. 식물체가 약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가 꽃이 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정식을 해야 되겠죠. 나무가, 묘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잎도 이만하고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나무가 가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빨리 세력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늘어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빨리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영양생산으로 돌려갖고 이걸 천천히 몸을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어린 거를 갖다가 미리 그냥 정식을 해버려요. 그냥 그때 기다리지 않고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지고 있을 때, 세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는 바로 본정식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을 때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항상 예외 규정이 있죠. 뭐냐면은 큐브 육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꽃이 핀 다음에 심는데, 내가 봤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세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꽃이 피기 전에 바로 본정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생물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육묘장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6월 1일날 정식을 하게 할 테니까 6월 1일날까지 묘를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한 5월 20일쯤 사장님이 육묘사장님 전화 왔어요. 근데 내가 심으려고, 내가 6월 1일날 갖다 주려고 봤더니 날씨가 좋아서 묘가 너무 빨리 크고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중반에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계획보다 빨리 심어야 돼요? 늦게 심어야 돼요? 빨리 심어야겠죠. 반면에 내가 6월 1일날 심으려고 했더니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요새 흐린 날이 비가 자주 오고 흐려갖고, 날씨가 흐려갖고 6월 1일에 시기에는 뿌리가 안 돌았어. 그래서 내가 묘 상태를 보니 한 6월 6, 7일 정도는 돼야 정식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월 6, 7일 날 정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라는 거는 이게 식물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꽃이 핀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꽃이 필 때 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만약에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미리 심어버린다는 거죠. 그 전에로 심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생물을 다룰 때는 고정하지 말고 항상 나무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정식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들. 가정식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 정식이라는 거는, 요식이라는 건 정식을 일단 하고 나면은 나무의 세력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일단은 공간이 넓은 곳에 뿌리가 박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세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세력을 약해 할 경우는 빨리 정식을 해갖고 우리가 그 세력을 죽여놔야 돼요. 이것들이요. 반대로 꽃이 폈다 하더라도 세력이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늦게 심을 수도 있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세력이 너무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생식으로 돌린 다음에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뭐 보고 하느냐? 정식을. 여기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메인 재배사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묘가 상태가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냥 예전보다 빨리 정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처음 농사를 지면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저하고 제가 계획은 이제 나중에 본인 농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해봐갖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다음 주에 심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지금 빨리 내일이라도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팜팜이나 이런 데 가면은 15년, 20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쯤 하자고 할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은. 그럼 여기 우리 학생들 해야 될 게 뭐냐? 보고 배우면 돼요. 그것들을. 저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빨리 심어야겠구나. 날짜보다 빨리 심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된다. 결론은 그거죠. 뭐예요? 우리가 목적이 작물을 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식 날짜가 결정이 나죠. 또 이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까지 안면 육묘를, 그러니까 큐브 육묘를 해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긴 있는데 예원 육묘장 한 군데 정도 있고 해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내 농장에서 이런 가정식이라는 관계를 거쳐요. 원래 가정식을 육묘장에서 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농장에서 가정식을 우리 온실에서 그냥 해요. 그러니까 15에서 20이 손해보죠. 근데 가정식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딜까요? 작은 농장에서도 가정식을 해요. 어딜까요? 여기가 지역이 무진장.
무한, 진한, 장수. 거기 왜 할까요? 거기는 가정식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6월 그러니까 오늘 6월 초에 가정식 들어가요. 그러고서 6월 20일 정도 되면 정식이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은 이 사람들은요 여름을 나는 게 우리보다는 유리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묘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은 날씨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6월 달에 가정식을 해서 6월 11일 정도에 본정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열흘을 나서 9월 달에 수확하는 거. 이 사람 9월 달에 대량으로 토마토를 많이 따는 것이 이 사람들 목적이에요. 9월 달, 10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6월 초에 가정식이 들어가고 6월 20일 날에 본정식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 비쌀 때 따려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농장은 7월 말 8월 초에 심어서 1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 가정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수확 시기가 20일 이상 늦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수확을 심어서 우리가 10월 20일 이후에 수확을 왕창 해야 되는데 가정식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7월 초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럼 가격도 비교적 떨어지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7월 8월에 심는 사람들은 가정식을 잘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안 해요. 우리 대형 농장이라고 부르는 농장들 있죠. 뭐 팜팜, 우둥지, 그때부터 어디야? 저기 동북팜 이런 데 가도 자가육묘를 할 때는 동북팜은 하겠다. 동북팜은 저기 있으니까 자가육묘 시설이 있으니까 자가육묘 시설이 있는데 하는데 자가육묘 시설이 없으면은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의 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의문점이 있죠. 자가육묘 시설을 가지면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때 육묘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쓸 일이 없어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안면재배 규백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 우리가 일회 공급량은 배지의 부피를 기준으로 작물의 상태, 계절, 배진의 함수율 등을 고려하여 가감한다. 배지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배지의 부피가 크면은 한 번 주는 물을 양을 많이 줘야 조금 줘요. 배지가 클수록 많이 주고 턴을 크게 띄워요. 배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을 적게 주고 턴을 작게 띄워요.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상태. 작물의 상태가 영양생장이 강하면은 어때요? 자,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턴을 크게 띄우고요.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광이 없을 때는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턴을 크게 띄우고요. 이게 물을 많이 준다는 의미가 진짜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주는 양, 그러니까 광량으로 제어하잖아요. 우리가 광량 제어를 하잖아요. 광량인데 많이 준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100줄에 100cc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100줄에 200줄에 200cc를 줬어요. 그리고 70줄에 70cc를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줄에 100cc를 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0줄에 200cc라는 얘기는 배지의 크기가 큰 사람, 또 70줄에 70cc를 주는 경우는 배지의 크기가 작은 사람, 그 다음에 광량이 많을 때는 70줄에 70을 주고 광량이 없을 때는 200줄에 200cc에 들어가요. 이것들이요. 이 뜻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니라 물에 주는 양은 똑같은데 물에 주는 그러니까 전략을 소량, 다회 전략, 다량, 소회 전략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주라는 얘기를 배지의 사이즈, 배지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면은 광량을 크게 잡고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고, 배지의 크기가 작으면은 광량을 작게 잡고 물을 조금 줬고 처음에 조금씩 주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광량을 크게 잡고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되 간격을 팍팍 벌려버리고, 배지의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물을 쪼개서 70주씩 쪼개서 자주 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요. 이것들이요. 표준 공급량은 이제 배지 3%, 소량 공급량은 2%, 다량 공급은 차이가 5%인데 하루에 주는 양은 어때요? 얘랑 앞에 거 1번 표준 공급량, 소량 공급량, 다량 공급량 한 번 주는 양은 다르지만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 어때요? 거의 같다. 우리가 광량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광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량으로 표준 공급량으로 주나 소량으로 공급하나 다량으로 공급하나 실제적으로 주는 물의 하루에 주는 물의 양은 같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일회 공급량의 기준은 배지의 특성, 배지당 점적관의 수, 점적관의 용량, 점적관의 간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배지 부피가 15리터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캔이 4개일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3% 기준으로 잡게 되면 450ml죠. 여기서 15리터의 3%는 450ml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정적가장 소요량은 약 113이 되겠죠. 소량을 주게 되면은 300을 주게 되면 2%를 주게 되면은 3%가 되면